네, 머리를 맞댄 당정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오늘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순방 다녀오고 바로 이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댄 건데요. 자, 구자영 차장,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좀 나눴을까요? 시기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사실은 순방 이후에 어떤 성과를 같이 좀 입법으로 가져가 보자 이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의미가 좀 담긴 모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회 자체가 28일 이 법원의 가처분 이 결과에 따라서 좀 위태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당의 한 축으로서 이 지금 정부 여당과 호흡을 맞춰서 이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국정의 한 축이라는 것을 그 과시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고위 당정 협의회는 역대 정부에서 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정상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은 국회에서 입법으로서 보완을 하고 행정부는 그 국정 과제를 집행을 하고 이제 대통령실은 그걸 실무적으로 이 백업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국회 일정 또는 이 대통령 일정을 감안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 것인가 원 보이스를 내기 위해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묘하게 대통령이 이제 순방 과정에 논란이 있고 그 다음 날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정상적인 어떤 고위 당정 협의회고 네. 앞으로 이제 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이 다양한 어떤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어떤 의도에서 이 고위 당정 회의를 열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은 바라보는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는 뭐 치솟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고 또 외교의 문제도 나타났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까지 쐈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다 모이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길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모였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였으면 분명히 국민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만한 어떤 성과를 반드시 내고 해결책을 좀 제시하는 그런 정부와 여당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얼마 뒤에 있으면 국정감사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에서는 극한 대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앞서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모습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여야는 어찌 보면 한 강물을 먹는 이 파트너이지 적이 결코 아닙니다. 같이 마시는 강물에 뭐 독극물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면서도 또 타협할 건 타협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제가 귀가 좀 커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이 민주당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잘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양당 모두 타협할 거는 타협도 하고 뭐 경청도 하고 협치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 위원님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극한 대치, 뭐 순방 논란, 또 입법 충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풀어나갈 수 있을지 묘안이 있을까요? 두 분이 저렇게 나란히 앉아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국회도 저런 식으로 운영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지만 현실은 그와 같지는 않죠. 우선은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조금 발목이 잡혀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조금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국감은 야당은 기승전 김건희 네. 어떻게든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또 도마에 올려놓을 걸로 보고 예산 문제도 지금 그 민주당에서 7대 법안 뭐 제시를 했습니다만 기초연금을 뭐 30만 원,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하면 해마다 지금 1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 등 뭐 국감, 그다음에 예산 다 순탄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뭐 정기국회 잘 끝나길 바라지만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거나 여야 간에 뭐 협치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기대는 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정진석, 주호영 투톱이 어떻게 여당을 이끌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체제가 또 계속 이어질지가 지금 이번 주가 또 분수령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심리가 또 열리고 또 중앙당 윤리위원회,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까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론 전망하십니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주가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28일에 일단 남부지법에서 3차, 4차, 5차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가처분 심리가 그날 이루어진다고 해서 바로 그날 결정이 나온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심리는 말 그대로 재판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그 양쪽 당사자들의 변호인들을 놓고 얘기들을 들어보는 것이고요. 그 후에 가처분 결정을 언제 나올지는 그 재판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8일 아마 그 가처분 심리 날짜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출석해서 진술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럼 또 언론에 뭐 어떤 그 질문들을 받고 어떤 대답을 할지도 또 주목이 되고 그 같은 날에 있을 윤리위 징계 심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중징계가 예상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중징계라고 한다면 뭐 탈당 권유나 뭐 또는 제명까지 있을 수 있고 또는 당원권 정지가 지금 6개월인데 그 기간을 뭐 3년이라든지 이렇게 늦추는 것도 사실상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되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줄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징계가 나오든지 간에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가처분을 할 것으로 강력히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이 법원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운명이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도 앞으로의 어떤 법원의 판단에 좀 생각을 해서 대비해서 선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정기국회를 이끄는 플랜 B까지 염두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네, 저는 그 분석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차로 이제 당 내홍을 수습할 수 있는 구원투수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바람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세웠습니다만 만약에 1차 때였던 논거 그대로 2차 때도 그 심리를 한다라면 아마 정진석 비대위도 직무 정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원내대표가 그러면 이제 당대표는 고리됐다라고 보고 이 직무 대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다. 뭐 플랜 B를 네. 좀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5선 중진이고 원내대표를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역할도 좀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 내홍을 추슬러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구원투수다. 이런 것이 이 당내 컨센서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28일 이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반기 이 정기국회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때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역할을 하도록 예비해놨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고 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제 제명되고 추가 뭐 탈당 권유까지 받는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도미 의원님 지금 표정은 별로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게 아니고 그 대한민국에서 창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삼김 씨와 안철수뿐이라고 그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그 주장을 그 반박할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싶고 만약에 신당을 창당을 한다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반가운 일이죠. 반갑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신당을 차린다는 건 당 밖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조금 껄끄러워하는 거는 내부 총질이지 당 밖에 나가서 당을 차리든 뭐 무소속으로 있든 밖에서 외부 총질하는 거는 뭐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신당 창당할 수 있으면 하면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그러나 몇 명이나 우리 이준석 전 대표를 따라서 그 당을 함께 만들자고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이 분열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 근데 그 우리 보수 진영에서 많은 분들은 그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일원이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정치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유시민 전 의원이랑 비슷한 점도 많고 조국 전 장관이랑 비슷한 점도 많고 추미애 장관이랑 좀 비슷한 점도 많고 또 이재명 현 대표랑도 비슷한 점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그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랑 같이 정치를 하는 게 어울리겠다 보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또 펄쩍 뜁니다. 절대 네.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네, 지금 보면 그래도 좀 이제 박한 평가를 주셨는데 그 전 대표였는데 당원들이 뽑은 전 대표였는데 구자용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도훈 위원님 같이 생각하는 분이 당내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뭐랄까 징계를 받고 해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앞서 그 뭐 몸바쳐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할 수 있는 정당으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 내후년 총선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혁신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신의 주장이었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이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당내 이른바 이제 윤핵관을 중심으로 상대 많은 의원들이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고립무원 상태가 돼서 결국 징계까지 당했는데 글쎄요 이것이 지금 그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이미 건넌 것 같고요. 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2차, 3차 이 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당을 걱정하는 여러분들은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차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으로서 이준석 전 대표는 절대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나갈 사람이 그런가요? 아니군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얘기 중에 나는 곧 죽어도 여당 사람이다. 국민의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징계가 오고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자신은 이 보수를 지키고 국민의힘이 이 다수당이 되는데 자신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를 밀어내고자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버티려고 하는 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제2의 내홍이 좀 확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버티려는 힘이 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밀어내는 힘이 더 센 것 같습니까? 윤리가 제명을 하거나 이제 당원권 이제 정지를 시키면 굉장히 고민에 빠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을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 당 내에서 싸움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저는 아까 이도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좋지라면은 사실 정당의 어떤 목표는 결국에는 진영을 결속시키고 중도로에 진격을 해가지고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선거에 승리하는 것과는 굉장히 배반이 되는 그런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본다 그러면 통합을 그럼 왜 외치느냐 각 정당들이 이거를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전 대표를 감싸지 못한다면 안지 못한다면 이건 분열의 어떤 여권의 분열의 장면, 보수의 분열의 장면이 만들어지고 24년 총선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지금 신당을 만들면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39%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 여론조사 뭐 내용을 준비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허수일 수 있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호응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신당설이 신당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이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에 따른 국민의힘 상황하고요. 향후 정치적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